네, 요즘 주말 드라마 중에서 가장 핫한 작품이라고 저는 손꼽아 보고 있습니다. 간만에 정말 볼만한 드라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박보영의 1인 사역으로 화제가 됐었던 미지의 서울입니다. 콘텐츠를 발견하고 안내하고 분석합니다. 매거진단, 저는 박현민 편집장입니다. 네, 미지의 서울은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1인 사역으로 홍보 포인트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는 1인 2역이라고 했죠. 미지가 있고 미래가 있고, 미지를 연기하는 미래가 있고 미래를 연기하는 미지가 있다. 그래서 1인 사역에 가깝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사람들이 혹여 이제 4명을 연기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점으로, 이 녹화 시점으로는 지금 2회까지 방영됐는데 이번 주에 이제 3, 4회가 이번 주에 3, 4회가 방영이 되면은 시청률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지만 처음에 3.6이 나왔고 그 다음에 5%가 나왔단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TVN 드라마가 한동안 사실 죽을 썼었잖아요. 그러다가 1%대에 머물다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로 한번 이제 만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이번 작품이 이 정도면 잘 나왔다. 그리고 지금 반응들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청률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경쟁작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경호 배우가 하는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저희 쪽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정경호 배우라는 그 브랜드 파워도 있고 임순례 감독의 김보통 작가가 붙은 작품이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면 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흔히들 많이 이제 작품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품적인 얘기를 할 때 기자들은 좀 더 다른 부분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드라마 레시피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박드레입니다. 박현민이 소개하는 드라마 레시피. 네, 그래서 요 안에 거를 끄집어내 보면 제작사, 배우들 뭐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배우부터 볼까요? 박보영 배우를 보자 보면 박보영 배우가 BH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에요. BH 엔터테인먼트에 또 누가 있냐? 박진영 배우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주연 배우가 2명 모두 BH 엔터 소속이다. BH 엔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BH는 병원입니다. 이병헌 배우가 매니저였던 손석구 대표와 차린 회사가 BH 엔터테인먼트인데 BH 엔터테인먼트에는 정말 많은 배우들이 소속돼 있죠. 그리고 이 BH 엔터를 100% 지분을 인수한 게 카카오엔입니다. 지금의 카카오엔터죠. 카카오엔터가 카카오의 또 자회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카카오의 BH가 손자회사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약을 하자면 BH 엔터테인먼트, 이병헌이 있는 BH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배우인 박보영과 박진영이 주연을 하는 작품이 바로 미지의 서울이다. BH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소속사만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BH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를 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만한 작품이 싱글라이더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지금 이게 작품 2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사실 이미지가 좀 잘못됐고 하나는 승부,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그리고 하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셋 다 알겠죠? 이병헌 배우가 주연한 작품입니다. 이병헌 배우가 출연한 작품에 공동 제작사로 BH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미지의 서울은 BH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이병헌 배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를 아까 볼게요. 몬스터 유니온이라는 곳이 두 제작사인데 몬스터 유니온이라는 곳이 공동 제작사 중에 하나입니다. 몬스터 유니온은 또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좀 특이합니다. KBS가 KBS 계열사들과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몬스터 유니온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SBS가 스튜디오 S라는 곳을 만들어서 제작사를 하는 것처럼 KBS는 몬스터 유니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작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방송국 내부에서 제작을 해서 PD들이 제작을 해서 그 방송국에 트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제작사를 따로 만든 다음에 본인들 방송국에 틀기도 하지만 이걸 판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몬스터 유니언이 최근에 만든 작품들을 보면요. 사계봄, 24시 헬스클럽, 그리고 곧 나오게 될 서영과 옥태견이 주연하는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요거거든요. 근데 사계봄은 SBS에서 방송을 하고 있죠. 24시 헬스클럽은 KBS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리고 지금 미지의 서울은 TVN이죠. 그러니까 몬스터 유니언이 만들었다고 해서 KBS에서 트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TVN에 팔기도 하고 SBS에서 팔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SBS 공채 PD들이 드라마 PD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 드라마에서 상영하면 됐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S가 만들어지고 소속이 스튜디오 S가 됐죠. 마찬가지로 몬스터 유니언이 만들어지면서 KBS PD, 드라마 PD들도 여기로 이제 와서 작품을 만들지만 KBS에 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지의 서울은 흔히 이제 TVN에서 많이 트는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미지의 서울은 몬스터 유니온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를 뒤에 가서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동시에 상영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사계본과 24시 헬스클럽은 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상파에 팔리는 가격과 뭐 TVN에 팔리는 가격과 뭐 넷플릭스나 뭐 OTT에 팔리는 가격들이 다르고 그분들이 비싼 가격에 사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만들어진 건 이제 남주의 첫날밤은 여전히 이제 KBS에서 방영이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몬스터 유니온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작가들이 방송국과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당연하지만 제작사랑 이렇게 계약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번에 미지의 서울의 작가가 이강 작가예요. 이강 작가가 5월의 청춘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강 작가가 몬스터 유니온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되게 복잡한 관계죠. 미지의 서울이 TVN에서 방영을 하지만 이걸 만든 것은 KBS가 투자해서 만든 몬스터 유니온이라는 회사고 몬스터 유니온에 소속된 작가가 이강 작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이 미지의 서울 했으니까 잘 됐으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오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같이 만든 곳을 하나 더 보면은 몬스터 유니온과 같이 만든 곳이 하이그라운드라는 곳입니다. 하이그라운드는 사실 이제 영화 제작사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드라마도 이제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 알만한 작품에 이승기와 이세영 배우가 주연을 했던 법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JTBC에서 했던 조승우 배우가 출연했던 신성한 이혼이라든지 그리고 TV조선에서 했던 결혼작사 2호작곡 시즌2와 3를 하이그라운드가 만들었어요. 이 외에도 TV조선에 방영되는 드라마들을 곧잘 만들고 있어요. 영화로는 보통의 가족과 말할 수 없는 비밀, 도경수 배우가 주연을 했던 엑소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고 흔히 이제 티빙에서 방영됐던 좋거나 나쁜 동자 이거 역시도 하이그라운드가 만들었습니다. 하이그라운드가 설립자가요 방정호 대표인데요. 방정호가 또 누구냐? 방상훈 회장의 차남입니다. 방상훈은 또 누구냐면 조선일보의 회장님, 현 회장님, 구 대표 그리고 방상훈 회장의 첫째가 방준호 이분이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대표님이죠. 그리고 둘째 차남이 방정호 대표가 하이그라운드를 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느껴지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TV조선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어떤 구조가 있겠죠. 뭐 여하튼 이 하이그라운드와 몬스터 유니온이 같이 제작을 한 작품이 미지의 서울이다. 이런 사연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 말했던 넷플릭스 1위를 찍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TVN에서 방영을 하면 통상 티빙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티빙으로 가는 구조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 티빙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티빙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넷플릭스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넷플릭스도 나름의 이제 오리지널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트는 걸 가지고 와서 그냥 상영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작품이 1위를 했다? 이거 좀 약간 복잡한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단가에 따라서 만약에
요게 순수 제작비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왔다 이랬을 때는 요런 가성비가 높은 방법들이 좀 많이 이제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요 기사를 보면 뭐 나오자마자 넷플릭스 1위 난리 요런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미지의 서울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 작품을 팔았다? 이상하죠. 아까 저희가 하이그라운드와 몬스터 유니언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기획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TVN에 틀 때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어쨌건 개입을 하게 되니까요, 채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름을 올렸으나 결국에는 넷플릭스로 가서 티빙이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하튼 사실 미지의 서울은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거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이제 박보영 배우랑 박진영 배우가 BH 소속이구나 정도만 봐도 되지만, 어떤 제작사가 만들었고 어떤 사정이 있고 왜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동시 상영하는지 알고 보면,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작곡가의 어떤 사정을 알거나 아니면 와인을 마실 때 무슨 품종을 알거나 이럴 때 좀 더 맛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든지 좀 더 깊이 있게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드라마를 만약에 저는 이제 미지의 서울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지의 서울이 잘 될 때 이게 어떤 사정으로 만들어졌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지의 서울은 기본적인 골자는 타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무도에서 많이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저 곁에 있는 다른 이의 삶을 보면 되게 부러워 보여. 예를 들면 미지의 입장에서는 미래가 너무 부럽죠. 왜냐면 빵빵한 어떤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멋들어진 목줄 차고 회사 출근하고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런 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인생을 바꿔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내 왕따도 당하고 있고 괴롭힘도 당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성추문에도 휩싸였고 되게 복잡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반대로 미래는 미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세상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걱정거리도 고민거리도 하나도 없이. 그런데 미지의 삶을 들어가 보니 농번기라고 해서 거기 이제 농작물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막 다 얘한테, 엄마는 자기한테 잘해줬던 엄마는 미지한테 너무 구박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미지의 삶도 녹록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신 요양을 하는 동안 거의 10년 가깝게 미지가 할머니를 계속 매주 찾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서로의 인생을 그냥 부러워만 했던 것이 막상 바꿔 살아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회빙안, 2, 3년 동안 최근에 유행했던 회빙안이 판타지라면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빙의가 아니잖아요. 빙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엘란성 쌍둥이라는 이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거의 마치 빙의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의 사랑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 이게 이 작품의 엔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2부작이라는 건데요. 요즘 이제 드라마 할 때 거의 이제 16부작 하면 누가 봐도 억지로 늘린 듯한 느낌이 나서 뒤에는 힘이 빠지게 되는데, OTT가 거의 이제 8부작, 6부작으로 편성을 한다면 요거는 이제 TV 드라마까지 편성을 해야 되니까 12부작의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이제 또 TV 광고 수익이란 게 또 들어오니까. 다만 이제 미지의 서울도 TV 광고가 들어오고 PPL이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제 조만간 어떤 서브웨이가 등장한다든지 코피콜의 사탕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작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청률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TVN의 토요일 드라마가 약간 사정이 좋지 않은데 이걸로 사정이 열릴 수 있겠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데 이 순위권에서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은 미지의 서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고 재미있지만 작품에 대해 좀 더 한 단계, 한 뎁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입장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지의 서울 여기까지입니다.